Hi there. Welcome to the Phonological Studies. Today, we talk about schwa deletion, one of the interesting topics in the English phonology. 오늘의 이야기는 schwa deletion, schwa 탈락입니다. schwa 탈락은 schwa syncop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yncope는 단어의 중간에서 음이 생략되는 현상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락, 생략, deletion, syncope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양모음 schwa는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세 받은 음절에는 schwa가 올 수 없으며 schwa가 들어간 음절은 CVC 폐음절이라도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schwa는 빠른 발화 fast speech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통상적으로 normal speech 그리고 fast speech 이렇게 정상 발화와 빠른 발화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으로는 언어의 속도 즉 템포도 관여하지만 사용력 즉 speech register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 발화, 빠른 발화로 구분하기보다는 careful speech, casual speech. 그래서 격식 발화와 비격식 발화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정상 발화에서는 schwa가 나타나는데 비격식 발화, 빠른 발화에서는 schwa가 나타나기도 하고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A의 tomorrow를 봅니다. 정상적으로는 tomorrow 이렇게 어가 발음이 되는데 빠른 발화에서는 tomorrow 이러고 schwa가 탈락이 됩니다. 첫 음절에 강세가 없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을 경우 첫 음절의 양모음 schwa가 탈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B번 camera를 봅니다. camera를 보면 두 번째 음절에 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발화에서는 camera 이러고 어가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첫 음절에는 강세가 있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음절의 schwa가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있는 schwa가 다 항상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famous에서는 must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fames로 하면 틀린다. 이것을 아신다면 fames는 안 되고 famous만 맞는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두 번째 음절이라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famous에서는 마지막 음절에 있는 schwa는 탈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D를 보면은 재미난 현상이 보입니다. Mississippi에서 두 번째 음절에 schwa가 있지만 빠른 발화에서 schwa가 빠지고 Mississippi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Mississippi 빠지지 않습니다. 생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나는 예는 이 camera와 monitor 이 둘을 비교하면 둘 다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camera가 camera로 어가 탈락이 되고 monitor에서는 monitor 그러면 틀립니다. 즉 여기서는 schwa가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schwa는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schwa 탈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schwa의 음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두 번째로 그 단어 내에 음절화되지 않은 음절이 있는가, 세 번째 schwa 탈락이 공명도 곡선과 관련이 있다. 이건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잘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schwa의 음절의 위치에 따라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첫째, famous에서 보듯이 schwa의 음절 위치가 마지막이면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camera와 Mississippi를 비교해보면 Mississippi는 4개의 음절이 다 음보화돼서 강약, 강약, Mississippi의 교체 리듬을 이루는데 camera의 경우는 강약약의 구조가 돼서 교체 리듬이 깨집니다. 여기서 보듯이 음보화되지 않은 음절이 뒤에 남아있는 경우에 schwa syncope가 일어나므로 전체적인 음보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mera에서는 탈락이 일어나고 monitor에서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탈락 이후에 자음의 연쇄가 생기게 되죠. 요것이 탈락하면 M과 R의 연쇄가 생기고 요것이 탈락하면 N과 T의 연쇄가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M, R 이렇게 연쇄가 되는데 M보다 R이 공명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공명도로 곡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올라가지요. 반면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N이 더 높으니까 공명도 곡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공명도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하는 것이 슈와의 탈락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를 이해하면 슈와 딜리션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슈와 딜리션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와 탈락의 발생 여부는 슈와가 단어 중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변수가 개입됩니다. 앞선 예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음절의 슈와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음절의 슈와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지막 모음은 강세가 없는 경우에도 슈와로 축약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축약, 모음 축약, vowel reduction은 강세가 없는 자리에 모음이 오면 그 모음의 음가가 슈와로 되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절의 모음은 강세가 없어도 슈와로 축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happiness 할 때가 단모음이지만 happy 할 때는 길게 늘어나고요. 쓰리 홀 할 때는 이것이 이완 모음이지만 쓰리 할 때는 긴장 모음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appy의 원래의 발음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완 모음 lex vowel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음가인데 만약에 happy가 구나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게 되면 오히려 쭉 늘어나서 happy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city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ity hall에서는 단모음이지만 city 할 때는 길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모음이 슈와로 축약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모음에 있는 슈와는 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의 위치는 구나 문장에서 문장이 끝났다, 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하강 억양을 구현하기 위해 소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강 억양으로 인해 소리가 길어지는 현상을 경계 장음화 boundary lengthening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boundary lengthening 현상으로 인해서 마지막 음절에 속한 슈와는 sofa, aroma, agenda 이런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길어지기는 해도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단어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음절이 다 음보화되어져 있는 경우는 슈와 탈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슈와 탈락은 음보화되지 않은 음절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A번에서는 슈와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operatic, photograph, Indiana, hackensack, imagination 들으시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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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약의 구조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슈와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시다. opera, chocolate, veteran, principal, imaginative 이렇게 빠바밤 빠바밤 이런 강약약의 구조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B의 데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음절의 슈와가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음보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의 음절은 강약 구조의 트로키 음보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 괄호는 음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서 두 개의 경음절이 묶어서 하나의 음보를 만들거나 하나의 헤비 실라블이 묶여서 그 자체가 하나의 음보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영어의 음보 형성이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음보 내에서 앞에 있는 것은 머리 요소라고 해서 강세를 받는 것, 즉 강음절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강세를 받지 않는 것, 즉 약음절입니다. A를 보면 단어의 중간에
음보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음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B는 음보화가 되지 않은 음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강세로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약약, 빰빰빰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빰빰 뒷부분에 야금절이 반복돼 트로키 리듬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음절화가 안 된 음절을 음보 속으로 밀어 넣어서 강약의 구조를 만들어 트로키의 리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음보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슈아가 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 발화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빠른 발화나 다른 말로 비격식 발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연결된 발화라고 말하는 이러한 발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강세를 중심으로 강양약의 음절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약음절의 슈아가 탈락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배후의 현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강약의 교체 리듬을 만들기 위한 변화다. 유리스미를 이루기 위한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보면 재미있습니다. imagination, imaginative, imagination. 이것은 뭐 제일 앞을 빼고는 imagination, 강약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imaginative, 약의 최악의 형태의 트로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슈아 탈락은 분명히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normal speech, careful speech에서도 imaginative 이렇게 G가 탈락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슈아를 포함한 CB 음절이 문 뒤에 오는 경우에도 슈아 센카피가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 이 역시도 음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에 있는 슈아가 탈락하는 추가적인 예를 봅니다. tomato, collective가 아니라 tomato, collective, pajamas, potato, seductive, solicit, banana, together, support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데요.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 이 강세 음절에는 애매모호한 슈아가 올 수 없으므로 첫 음절에서 슈아가 탈락한다는 말 자체가 첫 음절이 강세가 없는 음절, 즉 약음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음절이 오는 경우 비격식 발화, casual speech 또는 앞에서 얘기한 빠른 발화, fast speech 또 어떤 사람들은 연결된 발화, connected speech 그러한 스피치 현상에서는 슈아가 탈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리듬 구조로 설명하면 트로키 리듬은 강약의 구조로 앞에서 강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첫 음절에 강세가 없는 경우 약강으로 시작돼서 트로키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약을 축약시켜서 없애버리면 강으로 시작하니까 그러한 형태로 해서 앞에 강세가 없는 음절에 슈아를 탈락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음만 앞에 남아있는 경우 imagine, America, eternal, aroma, afraid 이렇게 제일 첫 소리가 자음이 아닌 모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슈아 탈락을 하면 음절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슈아 하나로만 된 첫 음절에서는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의 구조로 인해서 두 번째 음절에서 슈아가 탈락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치에서 슈아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슈아가 탈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separate, elaborate, chocolate 같은 것을 보면은 PR, 이게 슈아가 탈락한 뒤에 PR, 그 다음에 BR, CL 이런 연세, 그러니까 CL은 K죠. KL 이런 연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른 보기에는 모두가 가능한 두음 자음군에 속하지요. C1, C2에서 가 탈락하면 C1, C2가 나란히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C1보다 C2가 더 공명도가 높아서 공명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싱커피가 일어나지 않는 예를 봅니다. 벨러팅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L, T, S,
P, L, N 요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앞소리가 뒷소리보다 공명도가 더 높아서 만약에 슈아가 탈락하고 나서 C1, C2가 모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강 공명도 곡선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아 탈락 이후에 인접한 자음 사이에 공명도가 하락하면 이러한 경우는 빠른 발화, 비격식 발화, 연결된 발화에서조차 슈아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자리를 보면서 혹시 C1, C2가 두음 자음근을 형성하는 경우에만 탈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서 보는 것처럼 ST, SP와 같이 두음 자음근이 가능한 경우에도 탈락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 나아가서 두음 자음근이 아닌 경우에도 슈아가 탈락하는 General, Lazarus, Javelin, Finally, Family, Opener, Definite, National, Marginal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E가 탈락하고 N, R이 만난다든지 Z, R이 만난다든지 M, L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 어두 자음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1, 2로 가면서 C1, C2로 가면서 공명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절 적격성 제약으로는 슈아 탈락을 설명하기 불충분하며 sonority contour, 공명도 곡선을 이용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명도 곡선 제약은 어두 음절에서 슈아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예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Republic에서는 라자냐에서는 슈아가 탈락하지 않습니다. Lament에서도 Professor에서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금방 L이 S보다 소노리티가 높고 L이 M보다 소노리티가 높고 R이 P보다 소노리티가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슈아가 탈락하면 어떻게 된다? 하강 공명도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강 공명도 곡선을 그리는 경우에는 슈아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했던 중에서의 슈아 싱커피와 동일한 설명이 단어초에서의 슈아 탈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슈아 싱커피는 몇 가지 중요한 음울론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슈아 싱커피는 빠른 발화에서 강약이 교체되는 그런 양호 리듬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 이렇게 음보화가 되지 않은 음절이 나타날 경우에 이것을 음보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슈아 탈락은 음보화가 되지 않는 음절로 인해 발생한다. 조금 더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rhythmic pressure, 이 리듬 압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 C2에서 슈아의 탈락으로 인접하게 되는 C1, C2 사이에서는 공명도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명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 잘 보면 요거 두 개는 어쩌면 하나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리듬 압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일 수 있겠고요.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서로 작용하면서 때로는 슈아 탈락을 일으키고 때로는 슈아 탈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운 분석을 통해서 음보 이론, 공명도 이론 등 음울론의 제약과 원리가 음운 현상, 음성 현상의 깊숙한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셨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I wish you enjoyed this posting as much as I did. I'll be back soon. Bye bye.